이번 영상에서는 교회와 세계의 근미래를 조망하는 또 하나의 극단, 그러니까 사회주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주의 혁명운동은 지난 20세기 중 수십 년 정도 짧은 기간 동안에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신속하게 패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비교적 단시간에 1억여 명을 살해해서 역사상 어떠한 독재자나 사상보다도 많은 인명을 살상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세계관임이 드러났던 거죠. 그러나 그 이후에도 1991년 구소련이 패망하기까지 사회주의는 살아남아 서구 사회를 선동했고, 그 결과로 1960년대 중에 신마르크스주의, 신공산주의라는 사회운동의 형태로 재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신마르크스주의는 사회정의, 평등주의, 워키즘, 블랙 라이브즈 매터, 성평등운동, 환경운동 등 여러 다른 이름으로 불리우고, 교계에서도 해방신학, 민중신학, 열린교회, 공유성전 등 다양한 사회운동을 추구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마르크스주의라는 것, 사회주의라는 것을 숨긴 채 사회운동으로 포장을 해서 세를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신마르크스주의는 문화적 형태로 사회주의 이상향을 암시하기 때문에 자신이 사회주의를 추종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을 상당히 많이 양산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름으로 포장하더라도 부자와 가난한 자, 권력자와 소외된 자, 이렇게 강자와 약자의 극단적인 구도로 현실을 해석하고 개인의 독특함을, 개인의 존엄을 무시하는 마르크스주의의 본질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마르크스주의와 마찬가지로 신공산주의 또한 출신 성분에 따라 가해자 피해자로 또는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인종으로 모든 개인과 세상과 역사를 해석해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합니다. 먼저 전통적 의미의 사회혁명주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사회혁명주의는 반대계층을 학살하는 혁명을 주도하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수많은 인명과 재산을 파괴하고 주도권을 잡게 되면 마르크스주의의 모순을 지적할 수 있는 지식인들을 혐오하고 또 배격해서 학살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구소련의 건국 과정 중에 레닌과 스탈린이 살상한 인물들이 너무 많아서 한 세대의 지식인들이 사실상 끊어졌던 바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구소련의 장교들의 수준이 크게 저하되었고, 이는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군에게 영토의 30에서 40%를 내어줄 때까지 일방적으로 밀리는 참혹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중공 또한 일본군이 죽인 것보다 4배의 인구를, 특히 지식인들과 장인들을 살상하면서 수천 년간 축적되어 온 중국 문화의 계승자들을 멸절시켰고, 그 결과로 서구 문화에 아직도 훨씬 뒤처지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공산화된 후 지식인들의 숙청이 진행되었고, 캄보디아의 원시 공산주의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지면을 모두 시체로 뒤엎었다는 킬링필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나치라는 말이 독일 국가사회주의, 그러니까 내셔널 소셜리즘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히틀러 본인이 스스로 나치에 대해서 우리는 자본주의에 맞서는 사회주의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치의 히틀러, 캄보디아의 원시공산주의를 일으킨 폴포트, 북한 조선노동당의 김일성, 구소련 볼셰빅파의 레닌과 스탈린, 중국 공산당의 모택동, 베트콩 모두 이러한 방식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대량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그럼에도 사회주의자들은 히틀러가 우파였다 고집합니다. 독일인을 우월하게 간주하고 옹호하는 민족주의, 국가주의 성향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회주의와 민족주의는 상반되는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함께 추구할 수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도 지금 보면 중국의 전통 문화와 기술력을 다 파괴해 놓은 후에도 중국 문화가 우월하다, 이렇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북한 공산당에 속한 사람들도 전통 문화는 자기들이 다 부셔놓고 지금은 외래어 사용을 금지하면서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전통을 더 바로 계승한다 주장합니다. 따라서 유대인들만 600만 명을 학살한 히틀러와 나치 역시 민족주의 성향의 사회주의 혁명운동으로 충분히 분류될 수 있습니다. 혁명을 통해 반대파를 숙청한 사회주의자들은 이제 거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자신들이 혁명을 통해 일어났으니 자신들의 혁명이 성공한 후에는 또 다른 혁명이 발생해서 자신들이 학살당하는 것을 막고자 할 뿐입니다. 이부터가 사실은 모순이죠. 위선입니다.
구소련, 중공, 북한, 미얀마, 베트남 이 모든 지역에서 영구적인 폭정을 행사하는 폭군을 세우고 사람들을 억압하는 전체주의 사회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독재자를 허용해야지 자신들이 원하는 감시 통제가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한 거죠. 그리고 독재자는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정적들을 제거하고 또 그러다 보면 폭군이 됩니다. 폭군이 되어서 감시 통제 시스템을 거의 포갑적인 수준으로 운용하게 됩니다. 사회주의를 추구하면 그것이 무엇을 약속했든지 상관없이 궁극적으로 동일한 결과, 즉 이미 언급한 학살과 포갑의 시대가 영구적으로 도래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사회 구조에서 폭군의 측근은 상위 계급이 되어서 온갖 비리를 자행하고 부귀를 누리게 됩니다. 이들은 당연히 이러한 체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외쳤던 평등주의와는 전혀 다른 철저한 계급 사회를 강제하게 되는 거죠. 다음 영상에서는 교회 안으로 침투한 신마르크스주의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